탄성밴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탄성밴드. 그래서 탄성밴드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자가제할법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저 개인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통증에도 자가제할이 필요합니다. 자가제할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증 치료는 아시겠지만 근골격 수술, 신경 차단술, 인대 풀롤러, 기능박리 주사, 뭐 요새는 점점점 발달해서 더 많은 게 나오죠. 정맥부전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수 치료, 또 첨단 물리 치료 이런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점점 그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에만 너무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재발, 치료하고 나서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것에도 좀 소홀하다. 이런 거는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자가재활 교육이 들어가면 이제 치료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고 또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도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자가재활은 이제 근골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강조하고 있고요. 근골격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예방을 하고 또 수술 치료나 주사 치료를 최소화하고 또 도수 치료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도 그렇고 뭐 의사에게도 그렇고 그렇지만 근골격 치료의 가장 종착역은 자가재활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어 "언제까지 저를 치료하시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주사는 몇 번 맞아야 되나요?" 뭐 저는 항상 환자분이 자가재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단 한 번 주사를 했는데 자가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치료에도 굉장히 더 도움이 되고 치료적인 동기 '아 이거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법입니다. 자가재활에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자가재활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음압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압이 생겨서 어 척추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또 부상도 방지되고 이건 간단한 동영상 이따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동작 때문에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복부 이 척추 부위에는 또 음압이 생긴다는 거죠. 어 보시면 지금 모래주머니거든요. 이게 모래주머니인데 모래주머니에서 바람을 쭉 빼면 어 보시면 원래 처음에 이렇게 흐물흐물하던 코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바람을 빼면 횡격막이 쭉 올라가면서 음압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압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어때요? 무지무지 딱딱하게 이렇게 코어의 안정성이 생기는 것을 이걸 비주얼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호흡을 제대로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재활법 중에 하나는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깍지를 끼고 손날로 흉곽을 딱 누릅니다. 눌러서 호흡을 레터럴 익스펜션 바깥쪽으로 벌리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레터럴 익스펜션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현대인들 호흡은 너무 이렇게 위로 말리고 또 흉곽 자체가 포스트로 틸트 되면서 넘어가고 그게 많습니다. 손날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익스탈 로테이션 해서 립 마진 정확히 잡고 그죠? 잡고 이 상태에서 로어립 마진이 벌어지는 것을 느껴줍니다. 로어립 마진이 벌어지는 것을 정확히 느껴지면서 흉곽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죠? 립 마진 잡아서 눌러주면서 그 느낌 뒤집어진 포스트리트 된 것을 잡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 상태에서 흉곽이 옆으로 팽창되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깍지 속을 쭉 내려주면서 그래서 흉곽은 아래로 쭉 당겨주고 머리는 위로 쭉 올려주는 느낌. 그죠? 흉곽 아래로 쭉 내려주고 머리는 위로 쭉 올려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호흡을 하면서 모든 운동을 시행하는 이 호흡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가르쳐 주는 게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척추 통증의 가장 기본. 근데 사실 호흡법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또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요. 이제 우선
틀어진 흉곽이나 골반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는요. 비주얼 피드백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페셔널 뉴로매시 파실리테이션에도 비주얼 피드백, 버벌 피드백 보면서 말로 하면서 하는 것이 우선 자기 몸의 쉐이프나 얼라이언스를 머릿속 뇌를 바꾸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안테림 마진 여기 모서리에서 튀어나온 자리랑 골반뼈 앞자리, ASIS 자리,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딱 맞춰서 좌우의 밸런스를 딱 맞춰주고 그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밸런스가 맞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까 호흡하는 방법으로 도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느낌들은 이제 그대로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레터럴 리스펜션도 하면서 옆구리에서 이제 골반에서도 제일 높은 곳을 찍고 옆쪽 갈비뼈 뒤쪽 마진 쪽을 찍으면 의외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의외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 전후 움직임을 느끼면서 좌우의 그 찍은 자리를 비교하면서 비주얼 피드백을 주면서 잡아준 좌우 덜덜 뒤쪽도 일약 윙에서 제일 위쪽 뒤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림 마진과 뒤쪽 일약 윙 제일 꼭대기 자리를 찍어서 그죠? 좌우를 맞춰주는 그런 훈련. 팔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아래로 내리고 머리는 위로 쭉 올려준다는. 그러니까 덩어리를 이렇게 다 치료한 덩어리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으로 치료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덩어리를 맞춰준다. 그런 느낌으로 맨디블 앵글의 뒤쪽 웨이도의 바로 아래쪽 그리고 AC 조인트 여기 툭 튀어나온 자리를 잡아서 그죠? 따라서 잡아서 두 양쪽에 요 선을 비교를 하는 거죠. 선을 비교를 하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 전체는 면이 쭉 당겨야 된다는 친턱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친턱은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고 턱을 살짝 들어 있는 상태에서 쭉 당겨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턱을 쭉 당겨주는 동작을 이렇게 그죠? 좌우 아래 밸런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죠? 쭉 당겨주는 누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위로 당겨주는 느낌이면서 그 좌우 밸런스, 머리 흉곽의 밸런스를 얘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 자골 결절에 전면부로 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앉으면 자골 결절이 있으면 앞쪽과 뒤쪽이죠.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앉는 게 우선 기본이고요. 뒤쪽으로 앉으면 골반이 포스테리 틸트 되고 앞쪽으로 앉으면 골반이 안테리 틸트 되게 돼 있습니다. 안테리 틸트 된 전면으로 정확히 누르면 안테리 틸트 되면서 그 골반의 로드시스 커브도 정확히 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키알 튜버로시티의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사람은 이스키알 튜버로시티가 땅에 정확하게 잘 안 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닿게 하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뒤꿈치로 바닥을 정확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꾹 누르게 되면 뒤꿈치에 50% 정도 힘을 꾹 누르게 되면 척추를 따라서 힘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됩니다. 허리에 따라 쭉 올라가고 또 이스키얼 튜버러스 안테리어 쪽으로 힘이 쭉 들어가는 느낌이 돼 있어요. 한번 지금 해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르면은 골반 이스키얼 튜버러스 전면이 쭉 닿고 그다음에 스파인을 따라서 멀티피터스 따라서 쭉 따라 힘이 전달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배꼽을 등 뒤에 붙이는 느낌으로 힘을 쭉 주면 골반이 살짝 포스티리어 틸트 되면서 그죠? 골반이 포스티리어 틸트 되면서 이스케튜버러스티 뒤쪽으로 앉게 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순간 내쉬는 숨으로 이렇게
배꼽을 후 당겨주는 느낌하고 또 뒤꿈치를 후 하면서 눌러주는 느낌을 가지고 머리는 위로 쭉 당겨주는 느낌. 그 반대의 힘을 더하기 요법으로 앞뒤 밸런싱을 만들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후 누르면서 뒤쪽 맥킨지 근육들, 그 파라스파이널 근육들을 후 하고 힘주는 연습 한번, 거기에서 더하기로 들이마시고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배꼽을 쭉 집어넣는 느낌을 하면 밸런싱이, 앞뒤 밸런싱이 정확히 잡히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 힘을 가지고 밸런싱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주먹을 가지고 일약 윙 끝에서부터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에서 팔 전체, 이게 일부러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고 팔 전체를 그냥 힘 빼면서 쭉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팔을 가지고 눌러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이 동작이 얼마나 이 골반과 척추 그리고 머리를 디소시에이션 시키는지 알 수 있어요. 뭐든지 이 동작들은 디소시에이션 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PNF를 줄 수 있는 힘을 최대한, 그래서 탄성의 힘이나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주는 동작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재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그래서 탄성밴드를 한 상태에서, 탄성밴드를 한 것은 바로 PNF를 증폭시킨다는 거잖아요. 탄성밴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탄성밴드 힘이 각각의 이 근막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모든 근막에 전달이 되면서 PNF를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PNF 증폭시키는 거는 이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 디소시에이션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PNF를 확 증폭시키는 원리가 되겠죠. 보시면 이게 호흡 덩어리를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흉곽 덩어리, 머리 덩어리, 골반 덩어리. 이 덩어리를 서로 따로따로 힘주고 또 같이 힘주고 하는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누가 밑에서 잡아당기듯이 흉곽, 머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얘는 쭉 아래로 잡아당기고, 팔은 아래로 잡아당기고, 골반 덩어리는 좌골절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눌러주고, 꾹 눌러주는 느낌, 골반 덩어리 따로. 머리는 누가 그 정신권을 위해서 잡아 올린다고 그러죠? 머리털을 잡고 누가 당겨 올리는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팔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 떨어뜨리면서, 뭐 고개는 위로 쭉 당겨준다. 그러면서 덩어리 벡터 훈련을 하면,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성밴드로 훈련하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항문 날개에서 무릎 아랫부리까지 이렇게 걸쳐 겁니다. 이 거는 것 자체가 탄성으로 그 PNF를 증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이마시고 내쉬는 힘, 탄성을 따라서 가면서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꼽을 들이마시고 후 등이 붙이면서 복부 심부근이 쭉 강화되면서 또 탄성의 힘을 그대로 받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무릎은 항상 정면을 보고 맞추고 시작을 하고요. 장골 날개에 걸쳐서 힘주는 밴드가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로드티 커브가 좀 증가되는 거.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배꼽을 집어넣으면서 커프가 감소되는 거.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느끼면서 양쪽을 더하기 느낌으로 힘을 계속 밸런싱 하다 보면 본인이 척추의 중립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로도틱으로 힘을 딱 대면서 이스키압 튜버러스의 안테리어 쪽으로 힘을 쭉 주는 거, 거기에 더하기로 또 배꼽을 집어넣으면서 힘 주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밴드를 지금 긴 것과 조금 짧은 것을 아래 위로 이렇게 걸어서 흉곽을 더 느끼면서 이제 그 힘주는 연습을 또 할 수 있겠죠. 탄성 밴드로 느끼는 것 자체가 PNF를 증폭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밴드를 가지고 18번 동작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깨 뒤쪽까지 걸어서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걸어서, 그죠? 얘를 무릎 위에 우선 걸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무릎 위에 몸통에 넣고 끈달린 앵커 부위는 보통 뒤쪽에 맞추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긴 끝만 잡아서 우선 머리 뒤로 넘깁니다. 넘겨서, 그죠? 넘겨서 넘겨서 이 앵커 부위를 해서 잡아서 깔고 앉아요. 그럼 이제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 이 파라스파이널 머슬들,
뒤쪽 근육들, 그 맥힌지 근육들에 정확하게 맥힌지 근육의 탄성의 힘이 정확히 이렇게 전달되는 탄성의 힘이 척추 깊은 근육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을 이런 운동 디자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성밴드에 안티슬립을 넣어서 이 어깨 뒤쪽에 걸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이 어깨 뒤쪽을 라인을 잡아서 밑깔고 앉아서 그 맥힌지 근육들에 정확하게 탄성의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게 된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해주면 머리에서 자세를 관장하는 부분에 예? PNF를 PNF를 이용해서 그런 자세를 관장하는 부분을 변형시킬 수 있어서 자세를 바른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머리에서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느끼게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걸고 들숨 날숨 하면서 흉곽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거 하고요. 그 중에 탄성띠 하나를 뒤꿈치 제일 뒤쪽에다 걸어줍니다. 뒤쪽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게 어깨를 뒤쪽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해서 밴드를 어깨 뒤쪽에 걸리게 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어깨 AC 조인트에서 뒤쪽으로 걸려야 돼요. 뒤쪽으로 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뒤꿈치에 걸어준 요 끈도 최대한 뒤꿈치로 걸어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뒤꿈치 뒤쪽으로 걸게 해야 정확한 맥켄지 근막들이 정렬이 되면서 그, 어, 음, 바르게 걷기 하는 훈련을 이 맥켄지 근막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일 뒤로 한 상태에서 아까 그 뒤로 한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냥 신발을 신습니다. 요 상태에서 신발을 그냥 신어요. 요에 신발을 신으면 이게 앵커가 되기 때문에 뒤꿈치 제일 뒤쪽으로 밴드가 걸리게 해서 그 좋은 벡터, 맥힌지만 강화될 수 있는 벡터를 만들어 주면서 또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법이고요. 이렇게 AC 조인트 뒤쪽에서 하나는 깔고 앉고 하나는 또 무릎 방향으로 걸어준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맥힌지 느끼고 무릎 방향도 맞춰주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집어넣으면서 맞춰주고 이스키엘 티비얼스 안테리어 쪽으로 후 누르는 동작 맞춰주고 치료. PNF란 무엇이냐? 프로페셔널 뉴로머스큘 파시테이션이다. 고유 감각을 촉진시키는 기능적 재활법이고요. 재활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의 위치나 움직임, 심부감각 전복을 촉진하는 기법이고요. 이제 신경근육 기전의 반응을 촉진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우산을 쫙 펴서 텐시그리티를 만들어주고 찌그러진 부위를 쫙 펴주는 그런 음, 그 역할을 하는 도수치료 운동 요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기법이 PNF라고 할 수 있어요. 텐시그리티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 찌그러진 부위를 쫙 펴서 어느 부위에서든 압력이 같은 그러니까 긴장 이상체 텐시그리티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 중에 제일 대표적인 동작이 우리가 PNF에서 제일 대표적인 동작이 D1, D2 동작. 즉, 다이아고날 1 패턴, 다이아고날 2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요 동작들. 그러니까 상체에 두 가지 동작이 있고 하체에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어리더가 이렇게 쫙쫙 하는 그런 동작,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작 반대쪽 귀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몸통을 가로질러서 45도 가로질러서 인터로테이션 중에 손가락 쫙 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동작 중에 각종 PNF 기법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그 기법들을 여기다 쭉 적어놨죠. 쭉 지나가 발상강 발상들 이렇게 기법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동작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자체만으로 우산을 쫙 펴듯이 몸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어, 음, 이상적인 스트레칭을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D1, D2 동작만 많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재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다림쥐처럼 쫙 펴주는 동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잘 펴지겠죠. 그러니까 뭐 다림쥐를 많이 해서 입고 다니면 옷이 쫙 펴진 옷을 입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림쥐를 자꾸 해주는 동작이 다림쥐를 해주는 동작이 매일 구겨지죠.
시잖아요. 몸은 매일 조금씩 구겨지게 돼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구겨지는 것을 쫙 펴주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1, D2 동작을 그대로 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냥 그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목표에 걸고 길게 늘립니다. 그래서 D1 동작을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고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반대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귀에서 시작해서 탄성에 힘을 입혀서 구간 반복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구간 반복을 하는 탄성의 힘으로 쭉쭉쭉쭉 늘려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죠? 이것이 그렇죠. 그렇죠. 비트백을 쭉쭉쭉쭉 해서 그죠? 쩍쩍쩍쩍 빼서 그죠? 이렇게 해서 구간 반복. 그래서 이 D1 동작을 이게 탄성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것 자체로 굉장한 이게 PNF를 증폭시키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구간 반복하면서 진행만 해줘도 굉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 비트 동작도 보시면 여기 이순신이 칼을 빼듯이 여기서부터 탄성의 힘을 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구간 반복하면서 늘려주는 동작이죠. 주저 쭉쭉쭉쭉쭉쭉 늘려주는 요 동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탄성의 힘을 느끼게 하면 탄성이 근막에 입혀지는 거죠. 탄성이 근막에 입혀지면서 진정한 PNF로 만들어주고 편식이지 몸을 쫙쫙쫙쫙 다림질해주는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몸을 쫙쫙쫙쫙 다림질해주는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그렇죠. 범한복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체에서 D1, D2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하체에서 D1, D2 동작도 이렇게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기차는 동작 같이 이렇게 아니면 W 시팅 동작에서부터 쭉 빼서 볼링 끝 동작으로 쭉 빼는 동작 같이 아니면 제기차기에서 옆으로 후 외측으로 다리를 쭉 펴는 동작 같이 이런 동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모습에서 쭉 당겨서 D1, D2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탄성 밴드가 이것도 그냥 동작하는 것보다 탄성에 걸어서 탄성 입혀서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쭉 늘린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근막이 탄성에 입히도록 이렇게 제기차기 시작 동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탄성을 해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동작이 돼요. 음. 탄성임을 느끼면서 구간 반복하면서 근위에서 원위로 쭉쭉쭉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근위에서 원위로 코디네이션 하면서 먼저 하고 여기서 엄지발가락 등 쪽으로 꼭 찍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엄지발가락 뒤쪽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능 훈련을 그렇게 D1 동작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D2 동작은 이렇게 W 시팅 모양으로 탄성을 딱 걸어줘서 힘을 여기서 이게 흔들어주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 자체가 탄성으로 근막을 그 탄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흔들어줘야 더 느끼게 되고 그것이 브레인에 전달되면서 브레인과의 피드백을 주면서 치료가 되는 거지. 볼링 극동작으로 쭉 당겨주면서 역시 엄지발가락 등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힘주는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텐시그리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D2 동작도 이렇게. 그렇죠. D1 동작, 이렇게 D2 동작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재활이 되고 제일 중요한 재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게 D1 동작, D2 동작은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이게 저희 병원 조회 시간에 이렇게 양팔 D1에 D2 동작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 양팔 D2에 오른다리 D1 동작, 그죠? 이런 식으로 D2 동작, D2 동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컨비네이션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컨비네이션 동작은 굉장히 더 다양하게 뭐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D1, D2, D1, D2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는 거 치어리더 모양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환자들이 자주 잘 시행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잘 시행해 오려면 자기 전에 침대 끝에 누워서 이렇게 D1, D2 동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D1, D2 동작을 이렇게 자가축제를 잘 해오도록 D1을 찍은 상태에서 상체는 D1, D2를 끝 동작을 이렇게 시키는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하체는 D1,
D1, D2 동작을 찍는 상태를 한다든지, 그죠? 그죠? 그 다음, 장어빨리 잡듯이 하체 D2 동작을 유지하는 운동이라든지, 그죠? 유지하는 동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다리를 뚝 떨어뜨리면서 D2 동작, 끝 동작을 만들어주는 동작이라든지, 그죠? 이 상태에서 팔을 D1, D2 만들어주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다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환자들이 잘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D1, D2를 다 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 되게 쉬운데도 못 외운단 말이죠. 그 우리 선생님들은 보고 다 이제 알겠지만, 환자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만은 꼭 하라고 제가 D2D2 동작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D2D2 다리를 떨어뜨리고 팔은 D2 동작, 팔도 D2 동작, 다리도 볼링 급 동작으로 떨어뜨리는 D2 동작. 이 동작은 아주 쉬우면서도 이제 보시면 침대 끝으로 가서 등지고 누워서 그죠? 아주 쉬우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거 마약처럼 얘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 왜냐면 너무 몸이 골반과 흉곽을 틀어서 디소시에이션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리거든요. 골반, 이제 골반 덩어리랑 흉곽 덩어리의 디소시에이션 자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쫙 펴준 동작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매일 해줘야 되는 재활이 되는 거죠. 고관절을 이제 보통은 고관절 외전에서 떨어뜨리는 동작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동작이 D2 동작이니까. 그 반대로도 꼭 해야 돼요. 머리를. 반대쪽으로 할 때 또 보시면요. 보시면 고관절을 외전에서 저축 불고 플란트 플렉션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다리를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력을 느끼면서. 코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다리를 쭉 떨어뜨리는 걸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쫙 떨어뜨리는 걸 느끼시고 팔도 외전시키면서 상완부는 이렇게 좀 받쳐주고 그죠? 받쳐줘서 더 쭉 나가는 힘이 가도록 느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흉곽이 틀어지면서 쭉 올라가죠. 골반은 틀어지면서 쭉 내려가죠. 두 흉곽과 골반이 디소시에이션 되면서 굉장한 효과를 유발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 중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치료하는 그 도어굿 밴드, 탄성 밴드의 동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 이렇게 무릎에서 문거리 굿밴드에서 이제 탄성 부분만 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성 부분만 무릎에 이렇게 걸어서 장골 날개 부분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벌독 자세를 취하면 그 자체가 이제 탄성의 힘이 장골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에 걸려서 럼바 로드 커버를 좀 만들어주는 상태, 그 힙업 시킨다는 느낌으로 살짝 빼주는 느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하고, 이번에는 더하기 호법으로 배꼽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집어넣는 동작. 그죠? 네, 두 가지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호 내쉬면서 배꼽을 집어넣고 또 들이마시고 배꼽 쭉 골반을 위로 업 해주면서 럼바 로트 커버를 살짝 증가시켜주고 하는 골반을 그 안티를 틸트 또 포스트랩 틸트 시켜주는 동작을 호흡과 함께 반복하는 이 동작.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리 하나 쫙 펴서 벌독 동작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동작. 팔까지 벌독 동작 만들어서 유지하는 동작. 그래서 움직이는 동작.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나는 그 흉곽에 걸어서 팔로 어깨 너비를 벌리고 견갑고 하각에 걸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호흡강이 견갑고 사이를 쭉 벌려주는 느낌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흉곽 위치를 바르게 잡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만 하는 것만으로도 흉곽의 그 정확한 프로프로세티브 파실테이션이 좀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동작. 다이어프라금 움직임을 정확하게 느끼고요. 역시 여기서 벌독의 응용 동작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 이 상태에서 벌독의 응용 동작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요번에는 흉곽에 하나 또
장골 날개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걸고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걸고 그죠? 그, 그 벌동 모양을 동시에 해서 더하기 요법으로 시행할 수가 있죠. 이건 전부 더하기 요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더하기 요법이라는 건 들이마시고 내쉬고 힘준 상태에서 또 더하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또 힘을 주고 그리고 더하기로 계속 나가는 게 더하기 요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편심 등초 운동을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13번 동작, 18번 동작 이렇게 운동에 다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좀 소통이 편할 수 있도록 이 동작은 20번 동작인데요. 운동에 20번 동작인데 20번 동작이 13번, 18번과 더불어서 굉장히 누구에게나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걸고 전완부로 바닥을 지지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굉장히 편한 동작이에요. 이제 양무를 평행하게 해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부터 이렇게 벌독처럼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엎드려서 그죠? 전완부에 딱 받쳐놓은 상태에서 탄성을 느끼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쉬운 동작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팔도 많이 들리고 다리도 많이 들리는 동작은 운동선수가 해도 힘들 만큼의 맥켄지 요법의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무릎 살짝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간단하게 머리나 포함에 걸고 하는 동작들은 이 정도 동작. 이 정도 동작은 80세 할머니들한테 시켜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 80세 할머니부터 20세 운동선수까지 다 기본적으로 맥킨지를 자극하고 맥킨지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제일 기본 운동이다. 등 쪽의 근육분들을 정확하게, 근육군과 근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치료사가 있을 때는 위에서 보면서, 이 사람의 밸런스를 맞추면서도 운동할 수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 만드는 등쪽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역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밸런스를 더 만들면서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측굴에서 맥힌지, 오른쪽 측굴에서 맥힌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최대한에서 유지하는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더 도움이 되고요. 한쪽 발하고 한쪽 팔만 걸고 크로스 근막을 자극하는 이런 운동들도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크로스 근막 자극하는 거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운동선수도 힘들어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고요. 23번 동작은 이제 아까 20번 동작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쪽 끝에 고리를 만들어서 발을 집어넣는 그래서 좀 잘 안 빠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시작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반대쪽 손으로 잡고 등 뒤로 해서 엎드린단 말이죠. 반대쪽 밴드를 같은 쪽 손이나 전완부로 아니면 양쪽 전완부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그죠?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무릎 관절 운동할 때도 무릎 관절 운동하면 보통 다 저 기본적으로 스쿼트 자세나 그런 거 힘드니까 월 스쿼트나 뭐 이런 거 정도 시키고 아니면 런지를 가볍게 시키고 이러는데 그것 자체도 무리 가는 경우 많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 동작하면서 맥킨지 밸런스도 맞춰주고 또 저 익스텐서들도 잡아주고 그 요 동작은 쫙 밀어낼 때 쿼드리셉스 강화 훈련도 되잖아요. 아이소토닉이 되겠죠, 그거는. 그럼 아이소토닉 되는 훈련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무릎의 관절면을 정확히 맞춰준 상태에서 얘를 방향성을 다 맞춰주고 파텔라의 방향과 굽히고 펴는 방향과 이런 거를 조절해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전체적인 텐시그리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발 방향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발 방향을 완전히 인버전 시켜서 하는 거 하고 또 이버터에 힘을 주면서 하고 하는 동작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발을 인버전해서 하면은 이제 무릎은 바깥쪽으로 골반은 포스틸트 되는 쪽으로 시너지가 생겨요. 발을 인버전 시켜서 퍼스트 메타타사를 힘을 주면서 하면 파텔라는 메디알리제이션 쪽으로 그다음에 그 골반은 안티리스트 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같이 하면 되고요. 계속 이런 비슷한 건 반복되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양쪽 무릎을 가지고 하는 동작을 보시면요. 역시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이제 발목에 걸죠. 발목에 걸어서 전완부로 이렇게 받쳐서요. 받쳐서 엎드려서. 20번 동작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발의 무릎 위치를 정확히 잡고 엉덩이 끝까지 뒤꿈치를 엉덩이 이스케 투버레스트 쪽으로 붙이는 이미지로 굽히고 펴고를 하는 거단 말이죠. 굉장히 피지올로직한 무릎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기본 운동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이거 하면은 어쨌든 이분은 연세 드신 분들 힙 플렉스 컨트랙처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맥킨지 근육들의 약화가 당연히 같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 운동을 굉장히 강조해서 연세 드신 분들 무릎 환자한테 제가 기본 운동으로 좀 하고 있고요. 앉은 자세에서 하체 정렬하는 거 보시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예를 들면 발목이 안 좋으신 분, 하체에 뭔가가 안 좋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하면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핸들 허리에서 발까지 두르고 무릎 하체 정렬 자체를 잡아주는 동작이 되겠고요. 골반에서부터 무릎 발목, 발까지를 다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처음에는 중족부 헤드 쪽에 두른 상태에서 줄을 바깥쪽으로 당기고 안쪽으로 당기고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운동 자체가 되게 도움돼요.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틀리단 말이죠. 인버전이 더 많이 된 사람, 프로네이션, 이버전 쪽으로 더 많이 된 사람 좀 많단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동작 되게 좋고요. 주상골 지나도록 세팅해서 여러 방향으로 당기는 동작 하는 것도 되게 좋고 무릎까지의 중립을 지켜서 이제 힘주는 연습도 이제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텔라의 모습이 안으로 돌아가고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파텔라 안쪽을 눌러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 걸 눌러줘서 좀 맞춰주면서 하는 훈련만 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작은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보통 이제 유동적으로 굽혔다 폈다인 사람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요족인 성향인 사람한테 요 운동을 강화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가고 프로네이션 쪽으로 많이 가겠죠. 또 무릎이 내전되고 편평족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굽혔다 폈다를 더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아까처럼 무릎 바깥쪽으로 하는 거 안쪽으로 하는 동작들로 좀 조절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다리를 더 올려서 유지, 더 내려서 유지 하는 것으로 코어 훈련까지도 좀 디퍼런트하게 좀 맞춰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다리 높이를 높이기도 뭐 낮추기도 해서 이 다른 모든 동작을 또 시행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전족부, 중족부, 주상골,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변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힘주기 운동을 좀 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자체가 인트린식 머슬들을 또 강화시키고 인트린식 머슬들이 약화되면서 전체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발 인트린식 머슬 자체만으로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콘 스티어리잖아요. 그래서 발에서부터 그 인트린식 잡으면 전체 자세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앙화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무릎, 허리, 일약 윙에 이제 그걸 걸고 발의 중심점, 슬개 중심점, 고관절 중심점을 쫙 맞춰가지고 내측이나 외측의 줄을 이렇게 당기면서 힘을 주는 연습. 또 다리를 높인 상태에서 또 낮춘 상태에서 높인 상태에서 또 낮춘 상태에서 밸런스 외측 내측 밸런스를 맞추면서 당기는 힘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최대한 돌리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하면 이거는 허리, 일리어 럼바 리가먼트 스트레칭도 되면서 허리랑 골반과 흉곽에 디소시에이션 시키면서 힘주는 연습도 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이것도 같이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높이를 올린 상태에서도 시행하고 낮춘 상태에서도 시행하고 그죠? 그래서 무릎이 밴드 안쪽으로 꺾이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아까 무릎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오다리 되는 할머니도 있죠. 그럴 때는 아까 그 동작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이 동작은 저 젊은 여자분들 파텔라 메디알리제이션 되면서 프로레이션 되고 그런 오다리 그럴 때는 아까 그 다음 동작 그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무릎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해서 음,
내전시키면서 하체, 허리 근막까지 이렇게 강화시키는 훈련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 이번에 도어 굿밴드인데요. 만약 스텐봉을 이렇게 문 위에다가 이렇게 걸고 문을 닫아요. 그럼 이게 단단하게 이제 이제 이 밴드를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걸어서 이 높이를 바닥 높이 정도까지 오는 거로 맞춰서 이렇게 1m 이상 떨어진 곳에 누워서 시행을 하면 이렇게 누워서 시행을 하면 이게 어 밴드 자체가 트랙션 포스를 만들어주게 되죠. 얘를 트랙션 포스를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최대한, 최대한 레터럴 밴드, 반대쪽 레터럴 밴드 해서 뒤를 어깨에 붙이는 느낌, 또 반대쪽은 어깨를 쭉 내리는 느낌, 또 그런 동작만 해도 엄청 많이 변하죠. 밴드를 당기는 방향에 힘을 주고 머리를 버티면서 미는 힘을 주고요. 또 반대도 이렇게 당기고 미는 힘을 주고요. 그렇죠? 밴드를 좀 위로 당겨서 회전의 힘을 최대한 좀 더 하고 탄성의 힘으로 스트레칭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들은 다음에 머리를 최대한 회전을 해서 밴드를 그냥 건 상태에서 바닥과 평행하게 움직임으로 끝관절까지만 끝범위까지 가서 쭉 하나 둘셋 호흡하고 같이 후 내쉬면서 하나 둘셋 반대로도 돌려서 세팅해서 또 레터럴 밴드를 자 이렇게 둘셋 들이마시고 내쉬면 둘셋 이런 동작만 해도 어마어마한 디소시에이션 운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해놓고 당기는 동작까지 당기면서 힘을 영역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탄성의 힘으로 늘려주면 탄성의 힘으로 늘려주는 것 자체가 편심성 훈련을 만들어주게 돼요. 근육에. 그래서 근육의 편심성 훈련을 시켜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재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옆으로 누워서도 그냥 탄성 견인력에 머리를 걸고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재활이죠. 옆으로 누워서도 이렇게 그 두 줄을 한쪽은 이마에 걸고 한쪽은 턱 쪽에 거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테크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굽혔다가 최대한 폈다가 하는 동작만 해도 운동이고요. 밴드를 당기면서 편심 강화, 관절 범위 증가. 편심성 운동하면서 관절 범위. 늘린 상태 더 늘리면서 힘을 주는 거죠, 근육을. 근육을 더 늘리면서 힘을 주는 동작 자체가 편식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 탄성 힘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치료적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프로온에서도 아래턱과 위에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약간 견인을 느끼면서 관절 범위 움직임을 관절 범위에서 옆으로 돌리는 땡겨 트랙션 포스가 있는 상태에서 쭉 당겨 밀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양옆 이마를 위해서 밀어준 상태에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돌려서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양옆 이마로 옆쪽 이마를 이용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없는 운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해보면은 이게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야 아 정말 이런 식의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 줄만 이용해서 탄성의 힘을 좀 줄여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탄성의 힘은 두 줄이냐 한 줄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 상태에서 팔을 짤짝 걸어주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손목을 걸어서 더 손목 이 상체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유효한 동작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힘주는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재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는데 무릎 높이로 세팅을 무릎 높이로 걸어주면 밴드 높이는 이렇게 뭐 여기 고리가 여러 높이로 있기 때문에 밴드 높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어쨌건 그래서 무릎 높이를 해서 이렇게 걸어주면 이 정도만 걸어줘도 몸이 뜨면서 그죠? 컬업을 할 수 있는 체스트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추 견인력의 탄성 위에 올리는 동작 견인력도 생기죠. 경추 견인하는 힘이 생기면서 상체가 이제 뜨고 요추 로티치 커브가 생기고
흉골을 위로 쭉 올려주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 트랜스버스 앱도미스만 선택적으로 파이어링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요추와 경추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 트랜스버스 앱도미스만 선택적으로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일리오스와스 자체는 우리가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배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동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탄성 요거 하나 걸어준 것만으로도 다른 전방 경추에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만 액티베이션 되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운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모터 파이어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직접 보면서 하는 허치스나 다현이, 조한이 방법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간단하게 그냥 탄성밴드 머리에 하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체스트업 시키고 맥길은 이걸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만 액티베이션 시키려고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앞경추나 아니면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분들이 당연히 같이 파이어링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면.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당연히 그 파이어링 되는데 얘랑 얘랑을 하나도 파이어링 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작들. 이번엔 측구를 하면서 힘주는 응용 동작까지 하고 있죠. 트랜스버스 업더미니스만 선택적으로 파이어링 하면서 EOA도 파이어링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앉아서 턱을 걸고 하는 동작. 이거는 그 허벅지 높이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높게 세팅을 해서 그래서 앉아서 턱을 걸어줘요. 턱을 걸어주면 이거 자체가 위에서 당겨주는 트랙션 포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두 견인력을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아까 여기 프론 하듯이 살짝 돌려서 힘은 반대쪽으로 꾹 눌러주는. 그거를 살짝 들어 옆 이마 쪽으로 밴드를 눌러주는 동작. 고개를 살짝 돌려서 최대한 돌려서 옆 이마 쪽 측두부 쪽으로 밴드를 눌러주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이제 그 서비컬 머슬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 군부터 굉장히 강화하고 멀티피스러스, 롱지시머스 전부 다 강화하면서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훈련법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또 손을 걸고 손이 편해야지 된다 그랬죠? 손이 편해.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포지셔널 릴리징이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힘을 주는 인디비주얼 머슬의 한 군데 한 군데 근육군에 힘을 주게 하는 운동이 굉장히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경추 흉곽 안정축 시리즈 이렇게 하는데요. 뭐냐면 경추에도 걸고 흉곽에도 거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을 등지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밴드를 몸통에 이렇게 걸고 한 줄은 아래 흉곽, 한 줄은 위쪽 흉곽, 손 이렇게 걸고 아래 흉곽 하나, 위쪽 흉곽과 손 네 하나 이렇게 걸고 있으면요. 이 상태에서 얘를 걸고 엎드린 상태에서 얘를 이마에 대고 무게를 지그시 누르며 버티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이번엔 이마를 누르면서 밴드를 뒤통수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얘 자체가 상체 자체를 굉장히 포지션 릴리징한 상태에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정확한 동작은 포지션 릴리징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좌우로 축구를 하면서 끝범위에서 쭉 유지를 하는 그런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모든 동작에서 레터럴 펜션, 호흡을 옆으로 들이마시고 할 때 레터럴 펜션 되고 그 다음에 힘주는 동작은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세팅해서 누르면서 그죠? 축구를 하면서 자세 유지하는 이런 동작들도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관절 범위, 그게 그 관절 범위를 굉장히 또 늘려준 상태에서 또 그 우리가 타겟 머슬이 되는 그 머슬을 엑센테릭, 또 원래 머슬보다 더 길게 한 상태에서 탄성의 힘을 걸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해주고 싶은 근육을 좀 더 늘려서 탄성을 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운동들이 다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연구하고 해보고 환자한테 적용하고 하면서 결국은 요런 동작들이 다 포지션 릴리징을 한 상태에서 타겟 머슬만 좀 더 늘려서 거기에 탄성을 걸어준다는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예, 역시 이 상태에서 포지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유효한 이제 코렉션 포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코렉션 포스는 직관적으로 우선 눈으로 치료한 사람이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동작들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게 맥킨지 근육들, 익스텐서 근육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보이죠. 텐시빌리티가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그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하고 이렇게 도수나 아니면 릴리징 테크닉 아니면 PNF 테크닉으로 다 하고 아니면 제가 요새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인테규멘터리 PNF 테라피.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녹는 실을 한다든지 뭐 뭐, 뭐 그런 치료들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ESWT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번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흉곽하고 머리에 걸고 이렇게 뒤로 지그시 기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흉곽이 옆으로 넓어지고 줄어들고 호흡하는 것 같이 느끼고요. 흉곽이 후방경시되지 않도록 밀어주는 것도 하고요. 축구를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등척성으로 힘주는 것도 하고, 그죠? 가슴뼈를 상방으로 쭉 올려주는 동작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심부 복근을 활성화시키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번에 그냥 앉아서 이런 동작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목을 이렇게 축구시키면서 힘주는 동작 같이 할 수 있어요. 요추랑 경추 전망을 적당히 유지하는 기본적 자세 운동도 만들어주고요. 목을 이렇게 최대한 그 회전시킨 상태에서 세팅해서 힘주는 동작은 역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세팅해서 이렇게 그렇죠. 앉은 자세에서 네, 골반도 활성화시키고 체스트업도 시키고 하는 동작 하고요. 요번에는 46번 동작은 무릎 높이에서 측과 복과의 훈련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세팅해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옆으로 쭉 기대면 돼요. 기대면 이게 측면 브릿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옆으로 측면 브릿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옆으로 늘리는 흡기, 레터럴 디스펜션, 그리고 팔을 만세 동작에서 옆으로 해서 브릿지하면서 정확한 브릿지가 나와요. 모든 게 정확한 동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의 바우칭 주면서 정확하게 레터럴 브릿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흉곽 자체를 포스트리트 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레터럴 브릿지 자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해서 어, 테스파스라타부터 옆에 QL부터 다 안정화되면서 방향성을 굉장히 맞추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 되고요. 하나는 흉곽에 하나는 머리에 해서 자 천천히 굴곡과 신선을 번갈아 하는 운동 이제 하고요. 이번에는 밴드를 살짝 들어서 머리는 최대한 로테이션 시킨 상태 세팅해요. 그 상태에서 플렉션 둘, 셋, 넷, 이스텐션 둘, 셋, 넷. 호흡을 하면서 해야 돼요.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또 최대한 돌려서 그죠? 세팅해서 놓고 이스텐션 둘, 셋, 넷. 플렉션 둘, 셋. 이때 쓰이는 근육군들이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경추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경추랑 목과 연결되는 근육들, 많은 근육들이, 엑센테릭 포스를 만들면서 심부에서부터 쫙 스트레칭 돼서, 거기에 엑센테릭 포스를, 그러니까 뉴로머스큘러 파실테이션 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보가이로 바로 가서, 그죠? 벌독 동작처럼 만들어줘서, 그죠? 흉곽에 걸어준 상태에서 벌독 동작 같이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머리, 하나는 흉곽에 걸어서, 그렇죠? 하나는 밴드, 하나는 머리에 걸고 뒤통수를 꼭 이렇게 잡아줘요. 왜냐면 과도하게 힘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면서 힘을 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좌우 측근 하면서 흉곽 유지하는 훈련도 같이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밴드 뒤쪽으로 밴드를 아예 잡고 몸무게를 실으면서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몸무게를 실으면서 탄성 힘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골반을 견인하면서 운동하는 거 한번 보시면요. 골반을 견인하면서.
우선은 바닥 높이에요. 바닥 높이에서 시행하는 거 먼저 보시면요. 바닥 높이에서 해서 몸통을 넣어서 허리 높이를 맞춰줘요. 허리 높이를 맞춰서 문과 최대한 떨어져서 하늘을 보고 누워요. 누우면 이렇게 그냥 누운 것 같이 그냥 그림에 보이지만 허리가 골반에서 잡아서 허리가 쭉 견인되는 느낌 받아요. 쭉 견인되는 느낌을 받아서 들이마시면서 흉곽 레트로스 편을 날씨며 고개를 배꼽을 후 눌러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요. 아, 여기 보이지 않지만 럼바의 로드티 커브가 딱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쭉 이렇게 당겨주니까. 그 상태에서 그거를 날숨에 배꼽을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의 힘이 쭉 내려가면서 여기 떨어진 로드티 커브 자체를 쭉 눌러주면서 밸런스를 잡는. 제가 아까 플렉서 머슬들과 윌리엄 머슬, 맥킨지 머슬들이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더하기 요법으로 밸런스를 이루는 훈련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동작을 계속 하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걸어서 살짝 누르는 동작을 추가해줘요. 그럼 고관절, 골반, 허리 근막에 이제 편심성, 등척성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운동 디자인은 되게 중요한 게 늘려서 힘주는 편심성, 그리고 등척성 운동, 느리지 않고 힘을 주는, 늘린 상태에서 등척성으로 힘을 주는 운동, 그걸 또 탄성을 걸어서 하는 운동,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천천히 바운싱을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고요. 이번에 바닥 높이보다 조금 높여서 하는 것도, 바닥 높이로 세팅해서 추가위, 보가위 하는 거를 이제 틀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시간 관계상 여기 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몸통을 이렇게 좌우로 측골에서도 견인력을 느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옆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바닥 높이에서 추가위, 보가위로 이렇게. 추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에다가 잡아놓고 골반에다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확한 레터럴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레터럴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또 얘는 밑에서 당겨주니까 견인력을 만들어준다. 견인력을 느끼면서 견인력을 쭉 당겨주죠. 견인력을 딱 당긴 상태에서 힘을 골반 이렇게 보이는 건 이제 골반이 쭉 굉장히 많이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후 집어넣는 동작, 빼는 동작, 이런 동작 할 수가 있고요.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올려서 찍는 동작을 시행해요. 근데 얘는 당겨둔 상태에서 하니까 무지 시원해요, 이게. 또 뒤로 최대한 당겨서 또 바닥을 찍어주는 동작이에요. 이거 두 동작만 열심히 해도 웬만한 일리얼 럼바 리전들이나 L45 리전의 기본적인 거는 다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시켜도. 그래서 이제 골반 견인 시리즈에서 레터럴에서 추가위에서 앞뒤로 찍는 거. 그 몸통을 이번에 뒤로 살짝 기울여서 견인 방향 앞으로 최단에서 찍고 뒤로 최단에서 찍고 이 동작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동작이죠. 이렇게 뒤로 해서 최대한에서 찍고 이번에는 앞으로 최대한 몸을 방향을 틀어서, 그러니까 몸의 방향을 중간, 앞쪽, 뒤쪽으로 다 당겨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가이에서도 골반에 걸고 이제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최대한 위로 가서 이렇게 브릿지처럼 잡히면 견인력을 느끼면서 브릿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력을 느끼면서 한 다리를 들거나 약간의 바운싱을 주는 동작을 추가하고요. 요거 동작 자체가 또 굉장한 운동이 되고 또 밸런싱을 해주는 텐시그티 만져주는 운동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마를 바닥을 누르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견인력을 느끼면서 그냥 호흡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골반과 흉곽의 그 엑센테릭 편심 등척 운동을 하면서 편심 등척 운동을 하면서 힘을 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리를 한번 꼬고 힘주는 동작. 그죠? 견인력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골반에서 견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 상태에서 다리를 꽈서 힘주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일렬 럼바가 확 스트레칭 돼서 힘이 들어가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완전 옆으로 가서 다리를 꽈서 쫙 하면 왼쪽에 일렬 럼바가 엄청나게 스트레칭 되겠죠? 스트레칭 되면서 그게 탄성의 힘이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엑센테릭 일렬 럼바 엑서사이즈가 되겠죠, 이러면. 그죠? 반대로도 다리 꼬기에서 최대한 가면 오른쪽 일렬 럼바가 쫙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번에 무릎 높이에서
저 무릎 높이에서 골반 결인하는 시리즈를 보시면요. 무릎 높이에서 이제 몸통에 다시 넣고, 몸통에 넣고, 허리를 걸치고, 앙하이를 눕혀서, 이렇게 허리를 걸치고, 아까처럼 허리를 걸친 상태에서 쭉 하면, 아까보다 이 탄성의 힘이 더 세지겠죠. 무릎 높이에서 하니까. 그러면 더 세지니까 상당한 견인력을 느껴서 브릿지와 바운싱을 살짝 추가해야 돼요. 대부분의 몸무게가 60kg, 70kg이기 때문에 이 동작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리가 되면 이제 조금 바닥 높이를 해서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싱을 살짝 추가하면서, 그죠? 밴드를 걸어서 다리 누르는 동작도 좀 이렇게 하고요. 그죠? 몸통을 최대한 측굴해서 호흡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어, 그리고 옆에 측굴해서 또 호흡하면서 힘주는 동작. 이게 다 아까 거랑 중복이 되죠? 추가해서 바다 높이보다 더 센 견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앞으로 해서 찍고 또 뒤로 해서 찍고 이런 동작을 앞으로 해서 찍고 뒤로 해서 찍고 그리고 지금 동작을 하면 브릿지가 굉장히 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브릿지 동작 이게 높기 때문에 브릿지 동작이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하는 것을 또 수월하게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그래서 두 가지 바닥 높이에서 하는 것과 무릎 높이에서 하는 거는 견인력의 차이다. 또 강도의 차이다. 그래서 높이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브릿지를 더 높은 브릿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무릎 높이에서 할 수 있는 벌독 골반 견인 시리즈인데요.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게 그 제일 많이 시키는 것만 제가 모아서 좀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많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 요새는 벌독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벌독에 요거 하나만 추가돼도 이게 PNF를 증폭시킨 벌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10원짜리 벌독이 되느냐 이게 달라요. 그리고 벌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찌그러지는 쪽, 나쁜 쪽으로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예를 들면 우리 스콜리오시스 환자한테 벌독이나 이런 코어 엑서사이즈 시키면 스콜리오시스가 더 증가돼서 와요. 왜냐하면 나쁜 쪽으로 힘은 더 가게 돼 있어요. 압력이 올라간 대로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콘케이브 쪽이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쪽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밴드를 해가지고 하면 PNF가 증폭이 되는 훈련도 되지만 이 밴드 자체가 몸무게 그 힘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 벌독에서 되게 중요한 게 등도 편편하게 펴지고 허리도 편편하게 펴져서 여기가 다 편편하게 최대한 펴지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편하게 펴지고 대칭이 맞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지금 캐된 캐멜처럼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럼바 로드 커브 쭉 만들고 그다음에 캐멜처럼 쭉 올리면서 또 만들어주고 하는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쭉 등 뒤에 붙이는 동작을 하면서 그 라운드백을 만들어주는 동작, 펠비스 포스트 틸트 만들어주는 동작. 또 반대로 골반을 뒤로 빼면서 이제 럼바 로드 스커브를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엎드려 뻗쳐해서 팔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유지하는 동작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밴드의 힘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벌도 응용 동작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릎하고 손을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정확한 팔굽혀펴기 동작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원래 팔굽혀펴기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탄성의 힘이 잡아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릎을 당겨 바닥을 찍고 또 골반을 이렇게 맞춰주는 훈련도 할 수 있어요. 한쪽 무릎 당겨서 찍어놓고 골반 위치 잡고 맞춰주고 호흡하고. 그러니까 바른 쪽으로 맞춰서 엑센테릭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탄성의 힘이 엑센테릭에 들어가고 힘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치료자도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바르게만 좌우 대칭 맞춰놓고 자 힘주세요. 아니면 동작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운동이 저절로 제일 좋은 운동이 탄생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하고요. 요번에 이너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인 것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밌는 동작인데 굉장히 또 유효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안 해보면 몰라요, 사실. 한번 보셔야 하는데 몸통을 집어넣어서 쭉 내려서 무릎을 밟아서 엎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을 밟아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무릎을 이렇게 무릎으로 눌러서 그죠? 밟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앞에 인페리어 파텔라 리가먼트를 해서 이렇게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그죠? 한쪽씩 무릎을 펴면서 밴드를 요번에 파텔라 위쪽 수페리어 파텔라로 밴드를 올려줘요. 올려준 상태에서 무릎을 올려준 상태에서 그죠? 하면 하체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마에 주먹을 대고 엎드려 누른 동작을 취하고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밴드 안쪽에 걸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줘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고관절 외전근이 활성화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죠? 얘가 이게 짧게 나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그 발 바깥쪽으로 이 상태 무릎 위쪽에다 걸어줬잖아요. 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밀어주면 고관절 외전근이 이렇게 활성화되겠죠? 외전근이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밀어보면 그 척추의 제일 깊은 근육들의 이렉터머스 제일 깊은 멀티피더스부터 로테이터부터 멀티피더스부터 이렇게 쭉 일려 그 코스탈리스 쪽까지 쫙 활성화되면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쭉 척추가 고추 세워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납니다. 척추를 바르게 피면서 다리의 힘부터 척추의 힘까지 딱 전달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운동도 굉장히 좀 알아두시고 이런 세팅을 하면 이게 자체가 또 탄성의 힘이 척추의 기본 심부 근육까지 완전히 쭉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죠. 이번에 플라잉 하는 운동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플라잉 운동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허벅지 높이를 세팅을 하고, 전완부를 밴드에 그냥 걸고, 그냥 앞으로 기울이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앞으로 기울이기. 점점. 처음에 몸통에 팔을 붙이고 시작해서 점점 무릎을 꿇고, 그죠?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번에 이마에 팔을 걷고, 그죠?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팔은 점점 뻗고, 팔 사이로 머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발 앞으로 가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발을 지그시 누르면 발은 흉곽 만들고 아까 이렇게 멀어진 동작에서 복부 쪽에 깊은 근육부터 굉장히 밸런스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고요. 한 발 나와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아래로 지그시 누르. 이 동작 자체가 하늘로 해서 지그시 누르면 우선 롬보이드, 미들, 로어, 트라피지우스부터 해서 쭉 이게 뒤쪽 근육근들이 정확하게 정렬이 잘 되고 세라토스 안테리는 안정화로 쫙 활성화되고 하는 키 머슬들이 이렇게 다시 활성화돼서 안정화되는 그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그런 것이 안정화돼서 제 위치에 가 있지 않거든요. 예, JH에 가지 않아 있는 그런 동작들을 이렇게 어퍼크로스 신드롬으로 해서 된 것들을 기본으로 잡아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만세 자세 또 팜업 한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라잉해서 그런 그 동작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다리 견인하는 시리즈를 이제 봤어요. 이 플라잉 동작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게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이고 다리 견인 동작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정말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쪽 다리만 해서 쭉 문에서 쭉 멀어지면 그렇죠. 멀어지면 견인력이 우선 기본적으로 걸리죠. 견인력이 걸려서 다리를 최대한 에디덕션 시키면서 살짝씩 바운싱만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훈련이고요. 옆으로 누워서 또 전방, 후방으로 바운싱 주면서 최대한 관절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프론에서도 최대한 에디덕션 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요번에 무릎 높이를 올렸어요. 올린 상태에서도 역시 걸어준 상태에서 수파인에서 관절 끝범위에서 힘을 주는데 관절 끝범위에서 회전력을 추가해요. 그래서 엑스터널 로테이션 발을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골반 자체 쫙 하고 또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힘을 쫙 주고 이게 회전력을 추가해서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옆으로 누워서도 역시 이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두 가지 동작을 하면서 저 최대한 플렉션, 최대한 익스텐션 해서 힘주는 동작을 좀 하고요. 프론 동작에서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 견인 벡터가 골반, 허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완전히 느끼는 게 중요하죠. 견인력이 있을 때는 그 굿밴드 클립을 꼭 이용하는 게 되게 좋고요.
견인력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발목 방향을 딱 맞춰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연세 드신 분들 기본적으로 시키는 운동, 무릎 안 좋고 그러신 분들. 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쭉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힘주는 동작. 이 상태에서 발목도 90도로 쫙 맞춰서 힘주는 동작. 이거 당기는 동작 자체가 이 쿼드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무릎 방향 맞추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관절염 심한 환자들은 무릎 방향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훈련을 런지나 이런 걸로 시키면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근데 얘는 트랙션 포스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오히려. 그죠? 퇴행성 관절염 프로원에서도 이렇게 당기면서 힘주는 동작을 이렇게 하고요. 역시 이제 바닥, 무릎, 허벅지 높이에서 이번엔 양다리를 견인시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다리를 양쪽 다리를 이렇게 다 잡은 상태에서 통통통통 당겨진 견인력 느끼면서 튕기는 거 정도만 해도 굉장히 운동이고요. 아까 이렇게 당기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했죠. 딱 당겨주면서 무릎 당겨주면서 그쵸? 견인력 느끼면서 그죠? 90도까지 만들어주는 운동 그죠? 옆으로 사이드에서도 앞뒤로 쭉 벌린 상태에서 회전력, 인터널 로테이션 최대한 또 이스터널 로테이션 최대한 주면서 힘주는 동작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엎드려서도 하체를 최대로 벌리면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회전력을 주면서 힘주는 동작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어요. 이스터널 로테이션 힘주고 또 인터널 로테이션 힘주고 그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살짝씩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추가하는 게 무릎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파텔라 위치를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이번엔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하면 무릎을 90도 꺾어서 유지한 동작 좀 하고요. 그리고 퇴행성 무릎 있는 환자한테 요 90도에서 당기는 동작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당겨진 상태에서 요 정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한번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이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로터스 커브 유지하고 배꼽 말하면서 힘주고 하는 더하기 요법으로 골반의 힘 안테리스트 포스테리스트 더하기 요법으로 힘주는 거는 같이 시행해야 되겠죠. 당연히 같이 하고 엉덩이를 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힘주는 동작 계속 진행합니다. 저렇게 오케이 무릎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그죠? 하는 동작.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동작 정도만 해도 그때 도가이에서도 브릿지 동작을 하면서 그죠? 무릎을 가슴에 모으고 폈다가 그죠? 무릎을 가슴을 모았다 폈다가 이 동작은 이제 복부에 엄청나게 큰 운동이 많이 돼요. 이게 브릿지 동작 한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에 모았다가 굽혔다가 이거는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많이 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요. 왜냐하면 힘이 많이 복부의 코어가 완전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동작이긴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뒤쪽 밴드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뒤쪽 밴드를 이렇게 잡는 동작만으로도 대퇴사두근과 골반의 편심성 등쪽 운동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풀어온 자세에서 바로 요거로 넘어가세요. 그 뒤에 이걸 잡아주고 그죠? 잡아준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쿼드리 최대한 늘려서 편심성으로 탄성밴드 힘이 그대로 가 있죠. PNF가 증폭되고 그죠? 일리오소아스 그 고관절도 최대한 오버 익스텐션 돼서 힘 주면 힘이 들어가면서 탄성 힘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요거까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많은 운동들입니다. 사실 더 좋은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굿밴드 자가제할 이렇게 검색하시면 굿밴드라는 그 바른 자세 캠페인 하는 블로그가 뜹니다. 여기에 제가 수백 가지의 운동법의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만 우선 좀 추려서 몇 가지 척추 재활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오늘 좀 보여드린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이제 잘 응용하셔서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할까 싶으실 수도 있으나 이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오시면 13번, 18번 동작만 환자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모든 원무과 직원부터 간호 선생님까지 아주 그 물리치료사 아닌 사람도 다 가르쳐 주게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13번, 18번 정도는 다 가르쳐 주게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환자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돼요. 그걸 자가제할을 해오느냐 안 오느냐가 정말 치료에
이 치료의 그 결과를 몇 점으로 높이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들 치료가 잘 안 먹힐 때는 이제 자가제어를 왜 안 해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찌그러졌던 게 펴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찌그러졌던 게 펴지는 것을 프레이밍, 이 깊은 곳에 있는, 여기 보면 이 깊은 곳에 있는 코어 근육들, 코어에 있는 근막들, 이런 것들을 펴주면서 프레이밍을 통해서 안에 있는 거 프레임부터 잡고 잡아서 텐시그리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왔어요. 안에서부터 프레이밍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인비보에서 우리가 인테그멘터리 콜라겐,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피부 쪽에 있는 콜라겐에 자극을 주어서 제가 개발한 이제 녹는실을 가지고 KPC라는 녹는실을 가지고 자극을 해주면 브레인으로 가는 그, 그, 그 자극 자체가 브레인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리플렉스 컨트롤, 리플렉스 코렉션을 만들어주면서 브레인을 바꿔줘서 그래서 텐시그리티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걸 하고 나서 바로 10분 만에 엑스레이가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거의 모든 환자에서 조금씩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제가 다 엑스레이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정리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굿밴드 의사들의 모임에 매일매일 그 결과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코어 운동. 코어 운동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를 하든지 간에 뭐 프레임을 받고 인티그멘터리를 하더라도 코어를 프레이밍 하는 거 자체는 계속 운동으로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PNF 요법이고, 그거로 프레이밍을 하고 강화를 시켜주는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테그멘터리 시스템까지 같이 치료를 하면 더 좋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코어를 이용해서 코어를 제대로 프레이밍하는 PNF 요법, 코어를 제대로 프레이밍하는 PNF 요법을 통해서 PNF 요법을 통해서 프로프레스 뉴로메스 파시테이션을 통해서 뇌까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인테그멘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뇌까지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그 선생님들 병원에서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인 자가제할법들을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아니 아까 하는 호흡하는 방법, 바르게 서는 방법 이런 정도만 해도 달라지니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환자에게 자가제할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응용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